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10시부터 딱 2분을 했습니다. 담화 여러분 다 들으셨습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머리를 깊게 숙이면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 전제 조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임기를 포함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 그리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해나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한동훈과 추경호 당에 일임한다. 모두 맡기겠다.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 쪽에 여기는 이제 방점이 더 강하게 찍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책임지고 해나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정치적인 측면, 그 다음에 국정 운영 측면, 행정 최고 수뇌로서의 책임 운영 권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아주 간결하면서도 국민들한테 전제 조건 없이 머리를 숙여 사죄하는 그런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요약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국정 최종 책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계엄 선포가 비롯이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놀라셨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송구스럽다. 매우 송구스럽다. 진심 사과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법적, 정치적 책임 회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다시 계엄 발동 얘기가 돌고 있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제2의 계엄은 결코 없을 것이다. 결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대국민 담화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저의 임기를 포함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한다. 그리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해나간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들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과를 전체적으로 3번쯤 한 셈인데요. 머리를 깊게 숙여서 국민들 앞에 사죄의 뜻을, 염을 머리를 조아려서 말했습니다. 시중의 1차적인 반응은 울컥하는 그런 국민 지지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으로서 할 만큼 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죄의 대국민 담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진정성이 있는 담화였고, 일단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 국정 운영은 총리에게 이렇게 일임하고 일절 손을 떼겠다는 그런 의미로 일단은 해석이 되는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제 주변 뭐 할 것 없이 박수를 보내는, 일단은 말이죠. 깊게 뉘우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가감없이 볼 수 있었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여기서 여러분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이 저의 임기를 포함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특히 대통령이 저의 임기를 포함한 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소장파 의원들은 물론이고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중진 원로들이 한 목소리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이 이야기를 해오던 그 어간에 대통령이 사과 담화를 발표를 하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당이 일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저의 임기를 포함한다는 말은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4년 중임제를 골간으로 한 개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나중에 대통령실에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좀 해석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그리고 대통령제 4년 중임제 쪽으로의 개헌, 이런 것들을 여야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도출할 경우에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 일임하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크게는 그런 의미고요. 작게는 이제 윤한 갈등은 없다, 이제 당정 갈등은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정이 아니라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최상병 국정조사, 지금 그게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임하겠다. 김건희 여사 특검의 문제도 일임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건 두 사람이 알아서 합의를 할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용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일단은 읽힙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매우 크게 이제 대통령실에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해 나간다라는 부분, 대통령은 일절 손을 떼겠다라는 부분처럼 들리는데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정상회담 누가 합니까?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국방, 안보, 외교는 대통령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을 지금 긋는 말씀인지, 아니면 국제회의를 포함한 정상회담도 총리가 대신하겠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건지 분명하게 선을 좀 그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 국정 운영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 했으니, 당과 정부가 책임지고 하겠다 했으니 우선 닥쳐있는 것이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물론 수시도 끝났고 정시도 끝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의대 정원,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제 움츠고 뛸 수가 없는 거의 100% 확정 단계다 할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는 연계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가령 2026학년도는 2025학년도에 늘어난 정원만큼 다시 뒤로 물러서는, 그만큼 의대 정원을 축소하는 뭐 이런 절충안을 의료계에서 지금 끈질기게 요구해 왔기 때문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의 관여 없이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함께 차후 조정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4대 개혁 문제를 이제 용산과 윤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4대 개혁 문제를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지, 이제 이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럼 국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건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국정 운영을 일임하겠다, 당정이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은 거부권 행사도 포기하겠다는 말씀인지, 거기까지는 아니라는 뜻인지,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이 풀려나갈 수 있는 중요한 걸림돌의 하나가 해소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연동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오후 5시에 앞으로 6시간 남짓 지나면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 표결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 그 순간부터 오늘 10시에 있었던 대통령 담화는 없었던 것으로 될 확률이 있다. 그 점 하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당과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함께 손잡고 해야 될 텐데, 한동훈 당대표, 그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정부의 한덕수 총리, 이렇게 쌍두마차 두 바퀴 수레바퀴로 공동 운영 체제,
그런데 이 말은 좋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만약 한동훈, 한덕수 두 분의 의견이 서로 엇갈릴 경우에는 누가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좀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인사권도 포기할 것인가? 국정 운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권입니다. 장관, 차관, 공공기관 인사. 지금 공공기관 인사 아직도 발령을 안 내가지고 비어있는 공공기관 장이 지금 수십 군데가 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한덕수 총리에게 일임할 것인지. 인사가 만사거든요. 가령 한덕수 총리가 인사권까지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한덕수 총리가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권은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과장까지 전부 다 중앙정부가 완전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총리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를 앞으로 어떻게 절충해 나갈 것인지 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핵심 하나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거국 내각 구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추천하는 장관 후보자들을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정부에서 가령 뭐 절반쯤 혹은 뭐 30%쯤 이렇게 수용을 하는 그러한 당정 공동 책임제 한에서의 어떤 제안이 나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뭐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아무튼 총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후 5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제 6시간 남짓 앞둔 지금 시점에 있어서 오늘 10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는 표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